안녕하세요, 첼리브레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좀 약간 영상 녹음하는 시간이 늦었는데 일단은 폼플리아노라는 모건클릭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 연기금을 끌어다가 자산운용 그러니까 암호자산에 투자하는 거기 이제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예의주시를 한다는 게, 여기 보면은 좋아요가 뭐 1982개, 뭐 리트윗을 412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이번에 제로엣지가 트위터상에서 영구 정지당한 거에 관해서 이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한 문장을 던졌죠. 여기다가 탈중앙화된 어떤 그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약간 프리하거나 그런 어떤 미디어가 필요한데, 그런 거에 관해서 영구정지 당했다, 우리가 그래서 더 진보하지 못한다, 뭐 이런 문장이 여기 이제 내포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고, 제로엣지가 실제로 지금 보니까 67만 3천 명이나 이제 팔로워가 있는데 이게 영구정지 당했어요. 근데 이게 금은 투자하시거나 전 세계 경제를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실적인 거를 사실적으로 전하는 게 사실은 제로엣지라는 이런 미디어거든요. 그러니까 연합뉴스나 한국경제 이런 거하고는 되게 많이 차별화된 미디어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뉴스를 많이 볼 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연합뉴스나 한국경제 어떤 논설 주간이 무슨 기자나 그런 사람들이 평범한 기사를 쓰긴 하지만 사실은 필터링돼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작된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어쨌든 제로엣지가 일반적인 언론 매스미디어하고는 되게 많이 차별화됐고,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일단은 영구 정지 당했다. 근데 일단은 뭐 암호화폐를 투자하시거나 전 세계가 돌아가는 거에 제로엣지라는 이 미디어를 참고하시면 제가 봤을 때 좀 사실적인 거를 진짜 사실적으로 보실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이 생기시지 않을까. 근데 가장 여러분들이 경계하셔야 될 거는, 연합뉴스나 한국경제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를 그대로 이제 베껴가지고 그게 전부 다 사실인 양 그대로 이제 유튜버에서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다 진실이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근데 본인들도 모르지 진짜 이면에 있는 세상이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은 그거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제로엣지를 많이 참고하시면 아마 그런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블룸버그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로엣지 67만 명이나 팔로워가 있는 어떤 그런 계정이 지금 영구 정지당했다. 그래서 이것도 블룸버그라는 이 통신사에서 대서특필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좀 빅 이슈 거리로 이제 보여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장세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월봉 캔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좋게 마감을 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9,500달러를 어떻게 어느 순간에 뚫느냐에 따라서 향후 장세에 변화가 되게 있을 거다. 그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9,500달러를 강력하게 뚫으면 1,500달러. 그러나 9,300달러, 9,150달러, 만약에 계단식 하락이 있을 경우 8,750달러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항상 명심해 두시면서, 지금의 장세는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 50대 50일 뿐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해놓고 다음날 가서 제 말이 맞았죠 막 이러면서, 그런 거는 좀 약간 애들 장난 같지 않나. 그런 거를 이제 잘 구분해서 보세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를.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상승세가 있다, 지금 조정장세 있는데 아직까지 나쁘지 않은 흐름이 향후에 펼쳐질 수 있다라고 언급하는 사람이 몇몇 있어요. 제가 이제 팔로잉하는 인플루언서들 중에.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수익률 면에서 이더리움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매집을 했었던 거고, 5,000원대, 4,800원대 그 정도 때 이제 매집을 많이 해놨었고, 되게 늦게 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되게 늦게 샀는데, 그리고 BSV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엄청나게 포텐셜이 있는 코인이라고는 일단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일단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없고, 그리고 차트상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향후에 어떤 그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 스윙 매매로 접근하기에 좋은 코인일 뿐이지 이게 뭐 장투용은 아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을 코인은 분명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누군가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걸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구독자님 중에 어떤 분이 이제 BTT 토큰에 관해서, BTT 코인에 관해서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괜찮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어떤 그 퍼즐을 맞춰서 이제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추천드리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스틴 선이죠. 이 사람이 이제 폴로니엑스라는 거래소를 인수를 해. 근데 얼마만큼의 지분의 퍼센테이지를 가져가서 인수를 했는지, 그리고 서클사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아직까지 폴로니엑스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100% 매스미디어에 공개된 자료는 절대 없거든요. 그 회계 자료가. 그래서 이제 저도 트론이라는 이 코인을 나쁘게 안 보는 이유가, 이 저스틴 선이 폴로니엑스를 인수를 하면서 거기다 트론이라는 코인을 거기다가 그 기축으로 삼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것도 되게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비트토렌트 파일 시스템까지 구현을 하려고 이 사람이 이제 준비하는데, 디지털 콘텐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거기다가 BTT를 이제 유통시키려고, 유동성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P2P하고 디지털 콘텐츠하고 접목을 해서 지금 이런 거를 만들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일단은 폴로니엑스 거래소가 바이낸스가 있기 전에 원래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주목했던 그런 거래소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조용히 어딘가에 이제 그냥 누워있는데, 중요한 건 서클사를 만든 게 골드만삭스고, 이 서클사를 통해서 폴로니엑스를 인수했었는데 지금은 서클사가 손을 뗐다고 공식적으로 나왔죠. 뉴스에는 일단 그렇게 나왔어. 근데 이 지배구조가 저스틴 선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서클사가 조심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지난 2년 동안에 알트코인들이 97%나 하락을 했었는데 알트코인들이 깨어났다, 23%나 상승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주에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이것도 이제 구독자님이 저한테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가 어떠냐. 근데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코인에 진짜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면 각자 개인이 이 코인에 관해서 조사를 많이 하시고, 트위터나 이런 거 말고도 찾아보시다, 구글링 하시다 보면 이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이 있거든요.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근데 거기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커뮤니티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있나, 그런 거를 직접 조사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나아요. 근데 저는 사라질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재단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커뮤니티가 워낙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뭐 시세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망감을 너무 가지시기보다는 좀 희망을 갖고 앞날에 관해서 그냥 지켜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코인 중에 하나예요. 지금의 스테이트,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S&T 코인? 그게 약간의 반등이 있는데, 유튜버들이 이제 쉽게 얘기를 하죠. S&T 끝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되게 많죠. 근데 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S&T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코인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야.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 아마추어적인 유튜버들, 그들이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곧대로 100% 보지 말라는 거죠. 믿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분석해서 내가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코인사의 레딧이나 아니면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디스코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영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분위기만 보셔도 아마 대충 그 지금에 나와서 유튜버에서 떠드는 사람들보다는 더 전문적으로 많이 아실 수 있는 정보가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그래서 그거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자, 서클사가 어느 정도 이제 대단한 데냐, 이거를 이제 말씀드려야 하는데, 골드만삭스가 서클사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서클사가 어쨌든 폴로니엑스에서 발을 뺐어. 그 자리에 트론의 저스틴 선이 그 자리에 들어갔죠. 그죠? 근데 이 관계를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트론 코인이나 뭐 BTT 이런 것도 가만히 퍼즐을 맞춰서 보셔야 되고, 서클사는 USDC를 만들어내는 원흉이에요. 베이스먼트는 서클사고, 자, 그리고 그 이면에는 골드만삭스가 개입이 또 돼 있어. 골드만삭스가 서클사하고 분리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반적인 매스 미디어에는. 근데 어쨌든 USDC를
만들어내는 거는 얘네들이라는 거지. 근데 이 서클사가 또 코인베이스하고 같이 연합해서 움직이는 프로젝트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코인베이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하고 또 연관돼 있고, 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코인데스크, 이플사, 지캐시, 그리고 사이드에는 JP모건이 또 지캐시하고 연합돼 있다. 제페이라고 있는데 이 거래소가 인도에 다시 진출해서 문을 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안에도 불구하고 복귀했다. IBS 정보에 따르면 RBI 금지는 변경되지 않았지만 제페이는 인도 고객에게 다시 한번 문을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향후 장세가 되게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거래소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밴을 당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문을 열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페이인가? 이거는 싱가포르 기반에서 움직이는 암호화폐 거래소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움직인다면 뭔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2020년 들어서는 향후에 뭐 두세 달 안에 본격적인 상승장은 한 4월달 3, 4월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2월달은 반등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겠어요. 한 4월달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본 거래소죠. 일본 거래소 비트플라이어가 이제 지금 오픈을 했다. 근데 미국 사용자들이 수수료 제로비를 이제 내면서 비트코인을 달러로 이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었던 지페이하고 똑같은 선상의 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보면 비트플라이어가 미국에서 47개 주에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거를 비트코인을 달러를 받고 판매를 한다. 근데 얘네들이 뉴욕 비트 라이센스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정부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뉴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제 두 가지 거래소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활동하지 않았던 거래소들이 이렇게 활동한다는 얘기를 잘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회전될 거를 알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세가 지금 향후에 뭐 오늘 가서 어떻게 될지 내일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정이 있으면 많이 있어봐야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폭락장을 걱정하시기보다 점진적인 우상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오늘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